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더 일찍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미 출장을 떠나기 직전에는 갑자기 하렛이라는 이스라엘에 있는 진보 계열 언론사에서는 트럼프가 팔레스타인 인정할 수도 있다 기사가 떴었거든요. 그 계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특히 트럼프로부터 배신을 느끼고 있다, 배신 당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영상을 그동안 안 만들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남미에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약간 살벌해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었고, 그리고 때마침 오늘 만들려고 했더니 이번에도 미국에서는 끔찍한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됐죠. 이스라엘 대사관에 계신 비교적으로 젊은 외교관 2명이 습격당했는데 사망하셨어요. 근데 이 2명이 사실은 약혼 상황이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습격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아스 로디게스라는 시카고 주민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성씨를 보니까 좀 약간 라틴 계열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언론에 나와 있는 보도들을 보니까 이분이 사회주의 진영이 강한 하나의 조직에 소속돼 있었대요. 물론 앞으로는 이제 후속 보도들에 나오겠죠. 그건 이제 라방이나 아니면 뭐 별도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저는 이 사건이 중동에 있는 평론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한국어에서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말 속에 뼈가 있다. 그분들의 논평을 보니까 좀 약간 음모론이란 엮인 거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어떤 음모론이냐면요, 아신지 모르겠지만 한 며칠 전에는 유럽에서 외교사절단이 이스라엘에 왔고 다음에 팔레스타인 행정구역에 있었던 제닌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난사라고 해야 되나 공격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콘으로부터 공격당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럽이 시끄러워지고 있었고, 그 외교사절단에다가 사람을 박용했던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를 부르고 이제 난리를 치기 직전이었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엎어졌다는 식으로 보정돼 있어요. 중동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이.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오늘 있었던 이 슬픈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진짜로 배신 당한 것인가, 어떤 분위기인가,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가인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나의 내피셜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분위기를 언급을 하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제일 뚜렷한 거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떠났는데 이스라엘에 안 갔잖아요. 그리고 전직 외교부 장관이었던 리베르만은 미국하고 이스라엘 관계는 역대급 최악이다 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지금 야당에 있으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또 정부랑 가까운 친정부 언론사들에서 나왔던 기사들도 그런 분위기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보도에 따르자면 나타냐후 총리는 국방위원회에서, 하여튼 정확한 명칭은 모르고 있지만 이런 말 하셨어요. 우리 언제까지 미국에다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하셨다는 걸로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가 나왔어요. 친정부 언론에서. 자, 그렇다면 나타냐후 총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고요. 왜 이스라엘 언론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배신 때렸다, 미국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큰 본위하고 작은 본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있어요. 일단은 작은 본위에서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요,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얘기하지 않고서 미국이 알아서 아맘리에 하마스랑 또 교섭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하마스는 우리는 배신 때릴 사람들 아니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얼마나 전직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아무런 것도 안 받고 그냥 이중 국적이었던 이스라엘 분이 있는데 군인이에요. 근데 동시에 미국 국적이에요. 그 분을 이제 석방하겠다고 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난 외교 성과예요. 왜냐하면 주는 것도 없는데 한 명을 석방시키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이스라엘 정부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미국이 이스라엘에다가 야야야 며칠 동안 가자 때리지 마라, 하마스 애들이 지금 우리 국민 한 명을 풀어줄 거거든요. 그때 이제 나타냐후 총리 너무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군사작전인데 어떻게 멈춰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위트코비라는 분이 있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그분도 유태인이에요. 와서 이제 거의 갑질하듯이 야 며칠 동안 가자 작전 좀 멈추라고. 하마스 애들이 그 아이를 석방할 때 니네들 때문에 그 아이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니네들 이렇게 폭격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 어떻게 애를 석방을 해. 며칠 동안 멈추라고. 그래서 지금 갑질을 당한 거예요. 왜냐 말을 안 들으면 미국이 군사 지원을 끊을 거예요. 군사 지원을 끊는 순간 전쟁을 언제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 잘 모르고 있는데 미국의 군사 지원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완전히 자주 국방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타냐후 총리는 그 말을 한 거죠. 이제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고 예를 들면 제일 큰 중돌되는 정책이 뭐냐면요. 테헤란 정책이에요. 이스라엘 보기에는 지금 헤즈볼라도 날라갔고 하마스도 날라간 상황이고 시리아에서도 이제 정권이 교체됐는데 그러면 이때다 가서 이란의 핵시설들 공격하자. 이를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는데 미국 보기에는 야 너한테는 이란이 있는데 나한테는 이란도 있지 중국도 있지 나한테 나라 많아요. 나 동시에 다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란 애들이 좋은 뭐 제안을 하고 약속을 지킨다면 난 이란이랑 교섭할 것이다. 그리고 교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미국 보기에는 이란이 이제 고농충했던 핵을 줄일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미국이 일단은 이란이랑 교섭을 좀 뭐 적어도 한 6개월, 1년 동안 해보자고 하는 입장인데 이스라엘 아니에요. 단장 때리자. 그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들어준 거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리아. 미국 보기에는 시리아에서 미국의 말을 듣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지 충동이 어느 정도 덜 위험한 지역이 될 건데 이스라엘 보기에는 시리아는 레바논처럼 살짝 좀 약간 아수라장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이 시리아의 경제 제재들을 풀겠다고 했을 땐 또 이스라엘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왜 걔네들이 예전에 IS 애들인데 경제 제재를 왜 이렇게 풀어줬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진짜 이스라엘 정부가 완전히 막이 쳤던 일이 뭐냐면요. 후티 반군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후티 반군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었다가 미국하고 후티 반군이 서로 이제 다치 않겠다고 협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협상에서는 이스라엘 뺀 상황이에요. 그리고 후티 반군이랑 그 협상을 언제 했냐면요.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으로부터 공격당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국제공항이 수도에 있는 국제공항이 이제 공격당했는데 그 며칠 이후에는 합의를 한 거고 그리고 합의하는 바로 다음 날 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때렸어요. 이걸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이 뭐냐? 우리 진짜 동맹국 맞아?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미국이 사우디에다가 무기를 파는 것을 원하진 않거든요. 사우디는 아브라함 협정으로 체결하지 않는 한 그 강력한 무기들하고 그 전투기들을 구매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미국이 지금 이번에 가서 많이 팔아줬거든요. 자, 이런 것들 합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야 미국이 우리한테 배신 때린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라고 하신다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나타냐후라는 총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총리로부터 나온 정부가 있잖아요. 이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는 사이가 들어졌다고 해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들어질 수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개신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미국 관계를 흔들리게 한 거 아니고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 외교 정책을 짤 때는 누구랑 제일 많이 얘기를 해요? 바로 위트코비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위트코비 역시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이것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중돌보다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현재 정부하고 미국 안에 있는 유태인들의 중돌로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 이 가자 전쟁이 이렇게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도. 예를 들면 오늘도 100명 가까이 죽었거든요. 그 중에는 몇 명 하마스 대원이 있겠죠. 근데 나머지는 여성이나 아니면 아이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폭격당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일부가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죽은 애들도 있고요. 이제 이 장면들이 미국에서는 좀 여론을 흔들리게 하는 장면들이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도 불편해요. 굳이 이 정도로 해야 되냐라는 그런 여론이 미국 안에 있는 유태인들 사이에 이미 생긴 거예요. 특히 마지막으로 위트콥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을 들어보니까 제 말이 어느 정도 검증되거든요. 이때까지 인질 석방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나타냐후가 책임질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 보기에는 위트콥의 이 말이 아마 양국 간에 있는 관계를 제대로 보여주는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러분, 제 영상이 여기까지 있고요. 얼마나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